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동연, 유승민 두 걸출한 인물들이 한날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김동연 예비후보라고 얘기했죠. 이제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등 경기에서 살고 공직 등 20여 년을 경기에서 일했다. 경기도와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 그리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약간 김동연 대표는 대선 후보의 약간 출사표 같이도 느껴졌습니다. 23년 정치 한복판에서 바람과 소리를 맞으며 키워온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를 바치겠다. 네, 출사표 들으셨는데요. 같은 날 닮은 듯 다른 두 후보의 출사표 함께 보셨습니다. 두 인물은 이제 닮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는데 경기도지사에 동시에 출마를 등판을 했고요. 열린 질문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출마 선언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경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유권자도 가장 많고 또 과거에는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의 블랙홀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또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정치인 두 사람이 여야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뭐 관료고 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칭 정말 자천타천 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또 시대의 어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도 또 걸맞는 후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관심사나 또 후보의 그런 그 비중, 뭐 차기 대선 주자급들이시니까 그에도 그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후보 확정 과정이라든지 왜냐하면 두 분 다 당의 주류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각 당의 정치 지형에 미칠 여파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모로 관심사가 가는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었다. 정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30-40분을 훌쩍 넘길 만큼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출마 선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출마 선언에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도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제가 김동연 대표의 출마 선언 중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나처럼 35년간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없다. 그리고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3시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약간 여기서 내가 느꼈던 게 송대관 태진화 전략이라고 해서 서로를 벌써 견제하면서 서로의 몸값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 듭니다. 얼핏 보면 지금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두 분의 출마 예상자,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과연 직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추진력을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사실 김동연이라고 하는 분은 정치 교체를 선언했고 네. 제3의 정당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뭐 혁파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고 지금은 민주당과 지금 통합을 하겠다,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우선은 이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김동연의 정치 실험은 실패했다. 현실의 벽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지사 출마가 김동연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실 굉장히 명운을 걸 만한 이런 큰 아마 도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될 유력한 유승민 후보의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면은 맞습니다. 한 30년 전에 KDI에 있었고 30년 동안 경제 전문가라고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행정 경험은 없죠. 정치를 해왔던 거죠. 더군다나 정치도 대구라고 하는 양지에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치는데 그 비판을 하는 당사자가 김동연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정치적인 경륜이 없고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다 역임한 유승민에 비해서 과연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그리고 선출직은 그 임명직과 달리 정무적인 판단, 대중과의 소통력, 그리고 언론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말 능수능란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지금 김동연에게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의 여러 약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유승민 후보의 약점들도 짚어볼 텐데 일단 김동연 대 유승민 빅매치 과연 벌어질 것인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겠죠. 걸출한 두 인물의 출마 선언에 앞서 이미 각 당에서는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조정식 의원, 상징성 있는 김동연은 서울 출마가 맞다. 꼭 경쟁 후보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광범위하게 유통이 됐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험지를 마다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염태영 지금 예비 후보, 김동연은 중앙행정 역량이 많지만 중앙과 지방은 다르다. 자신의 장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강점을 내세우면서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후보 예비 후보 자칫하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뭐 견제가 이렇게 많다는 건 당내에서 그만큼 유력한 후보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정식이라는 분과 염태영이라는 분과 안민석이라는 분이 사실상 비판하는 것 같지만 김동연이라고 하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를 좀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분들은 다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분이고 문재인 정권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386 운동권 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패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중에 유력한 인물이 아마 김동연이라고 해서 지금 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대선 주자급 인물로 사실 지금 분류되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김동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과연 당내에 지분도 없고 계파도 없고 그저 외침으로만 남아있는 정치 교체를 외친다고 해서 당내 공천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건 경선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 경선에서 이기려면 당내의 최대 계파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이재명계라든가 이낙연계라든가 이걸 두루두루 섭렵하고 포섭해야 되는데 이 정치력이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도전이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본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김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래서 아마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편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짧게 추가 질문 드려보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좀 했었는데 거기 뒤에 서 있던 분들 정성호 의원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치적인 배려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하고는 아주 막역한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동연을 영입했고 김동연이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손을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 나름 배려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당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당내 계파는 과거 이해찬계 혹은 이낙연계 그리고 이재명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느슨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이미 약간의 분파가 형성되는 것이 그려졌고 이건 지방선거에서 더 극명하게 갈려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김동연 당대표 새로운 물결의 당대표죠. 경선 룰이 이제 외부인에게 공정했으면 좋겠다. 달리 말하면 외부인에게 좀 불리하다는 이런 말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룰을 수정하자 그러면 특정 후보를 위한 룰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치르자니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 룰을 따르겠다라고 그전에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경선 룰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제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헌 당규에 있는 그 선출 방식을 바꾼 적이 몇 번 있지만 민주당은 바꾼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꾼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동연 개인을 위해서 바꿀 가능성은 낮다. 자, 그러면 결국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런 그 경선 과정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김동연 후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전 후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성호 의원이 뒤에 서 있었던 것도 눈길을 끈 거고,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뭐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고, 출마 후보군도 나름 그래도 명망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견제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지난번 원내대표 그 경선이 생각납니다. 원내대표에서 과연 이재명계가 원내대표를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그때는 원내대표지만 지금은 권리당원은 또 다르거든요. 권리당원은 사실은 지난번에는 이재명으로 몰표를 줬던 그런 당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위원장 또는 특정 정치인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전 후보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결국은 도와주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심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또 추가 질문 한 번만 박 교수님께 드려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아무래도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출해야 된다. 뭐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지금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또는 원로급,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당 대표급을 갖다가 차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꼭 올바른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였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중에 한 분인 부분도 이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뭔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물론 대통령이 안 됐지만 사실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것도 그 일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중심이거나 또는 뭔가 인물이 확 바뀔 필요성이 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당 일각에서 그래서 뭐 30대 여성 후보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능성은 좀 낮지만 뭐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씨 이런 분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좀 파격적인 좀 공천을 하거나 예. 또는 뭐 민주당 내에 중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 게 맞지. 지금 뭐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뭐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 그게 더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당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선 룰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봤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상황, 경기도지사 관련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예비 후보에 대한 평가들, 네, 여기도 이제 거칩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경기도와 아무 관련 없는 유승민, 낙하산으로 내려온들 경기도민이 받아주겠는가? 함진규 전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는 대선 주자들의 연습장이 아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경기도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유승민 후보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대구 아니었나? 경기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뭐 아시는 바처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 사실상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특성상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TK 출신 지역민들이 좀 적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에 출마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슈 파이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 남북도를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수원과 용인, 일산 등지를 광역도시로 바꾼다든지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안을 두고 그 안을 가지고 이슈 어떤 선점을 해야지 단순히 대구 출신이 어느 날 대통령 선거 나갈 거야 라고 해서 거기를 발판 삼기 위해서 경기도로 온다. 이걸 과연 경기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다만 정치적인 여건과 지형 구도상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물들로 라인업을 짠다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 경기도지사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사실 이 두 분들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표 차이가 아무리 적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방선거 전략을 보면 개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 인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선거 치르면 지난 대선 선거보다 더 큰 패배가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폭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 김동연 같은 인물, 그나마도 사실은 건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데, 네. 또 다른 지금 박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젊고 참신한 인물이 도전장을 내서 당내 경선을 치른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을 이제 통과를 한다면, 근데 이제 본선에서 혹시라도 이제 지게 된다면,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김대현 평론가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만약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혹시라도 본선에 올라갔다 가정을 하고 혹시 떨어졌다, 졌다 상대방 후보에게,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유승민 후보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사실 유승민 후보가 본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김은혜 지금 저 인수위 대변인 이게 아주 난적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지금 윤석열의 입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승민 의원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앙금이 쌓여 있습니다. 무송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 이렇게 되면 경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서 네. 유승민의 어떤 인지도가 지금 현재 김은혜 의원 빼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후보군은 안 보여요. 네. 아무래도 경기도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리가 되어진다면 어떤 국민들, 일반 여론조사에서의 인지도는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당심에서는 과거부터 있었던 배신자 프레임, 거기다가 TK에서만 양지 좋은 곳에서만 정치했다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경선 갈등,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만약에 김은혜 의원과 같은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과연 경선 통과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경선 과정에서의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승민 의원은 자칫 본선도 못 갈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김은혜 지금 당선인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죠. 네. 시쳇말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초선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이고 유승민 계열이라고 불리는 전 바른정당계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과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힘을 상당히 얻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김은혜 의원은 아마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와 별개로 좀 쓴소리를 안 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당내 구성원들이 좀 상당히 좀 헐거워져 있다. 국민의 어떤 그 날카로운 비판,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을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분은 이미 두 차례 대선에서 당내 경선도 이번에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분열로 패배를 안겼던 두 분입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수성을 버리고 대구시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뛰어나갔고, 대구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유승민, 이 두 분을 보면 과연 이 출마 구도가 이대로 굳어진다고 할 때 과연 지방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니까 압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적인 반감, 저 당이 바뀐 줄 알았는데, 변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도돌이표로 그때 그 사람들이 또 지방선거, 국회의원들 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 사실은 이 반감의
어떤 여지가 좀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정치인들은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의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짚어보고 있는데 관련된 질문을 이제 이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박창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경기도의 지방선거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점 지금은 대체로 민주당 계열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있잖아요. 네.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후보는 출마하지 않지만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결국은 이재명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힘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역발전 공약이 경기도가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부동산 관련된 공약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예를 들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바로 대장동하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한치도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이번 경기도 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의 네. 핵심 중에 핵심 대결 구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뭐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은 전부 다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있고 사실은 그리고 유승민 오늘 전 의원도 출마 회견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